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의 전기 기술 교육의 동반자, 저는 다산이드 대표 전병칠입니다. 이번 시간엔 전기 기능사 책 45페이지에 나와 있는 배율기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전기 공부할 때 배율기라고 하면은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 목적으로 이 전압계 혹은 저항과 직렬로 연결한다. 그런 이야기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요. 맞아요. 이번 시간에는 그 배율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합니다. 보통 여러분께서 배율기라고 하면은 왼쪽에 있는 그림을 많이 보여드리게 됩니다. 그리고 아마 많이 보셨을 거예요. 여기 이렇게 전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스위치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저항이 있고, 자, 전압을 재는데, 중요한 게 왼쪽에 보이시는 게 전압계고요. 자, 그리고 그 앞에 살짝 있는 것이 RM이라고 해서 이게 바로 이제 일종의 배율기가 됩니다. M이라고 하는 것은 왜 M이라고 하는 걸 쓰냐면은 멀티플라이어의 약자로서 이렇게 M이라고 하는 걸 쓰고요. 그리고 앞에는 저항이라고 해서 멀티플라이어 저항이라고 해서 R을 표현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VM이라고 하면은 멀티플라이어, 즉 배율기에 걸린 전압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V다라고 하면은 이제 전압계에 걸린 그 전압이 되는 겁니다. 이런 원리죠. 예를 들어 내가 이 전압을 측정하고 싶은데 이 전압계의 측정 범위가 한 10V 정도까지밖에 안 된다. 자, 그렇다면은 여기 밖에다가 한 9배, 이 전압계의 저항보다 9배짜리를 놓게 되면은 여기에 90V를 걸리게 될 것이고, 그 다음에 90V가 걸리게 되면은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전압보다 10배의 전압, 즉 100V까지 측정할 수 있다. 이게 기본적인 배율기의 원리가 되는 겁니다. 자, 이런 것을 이용하게 되면 우리가 어떤 응용 제품을 만들 수 있을까요? 일반적으로 이 배율기는 전압계의 측정 범위를 넓히기 위한다고 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내가 사용하는 전압계보다 더 높은 전압, 더 범위를 초과하는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되는 거고요. 자, 이것은 보통 이제 우리가 사용하는 전압의 단위가 수 볼트부터 수백 볼트, 수천 볼트까지 그렇게 측정 범위를 넓히는 경우에도 사용할 수가 있는 겁니다. 보통 이 배율기는 전압계와 이렇게 직렬로 연결합니다. 그래서 전압계의 외부에다 설치할 때도 있는데 실제로 이 배율기가 전압계 내부에 설치되어 있는 기기들도 있게 되죠. 이게 전압의 분할의 원리를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보는 것이 보통 짜잔 요 오른쪽 아래 보시는 것처럼 바로 이런 전압계가 되는 겁니다. 보통 이런 걸 우리가 멀티 테스터기라고 하는데, 이 멀티 테스터기를 사용해 보신 분들은 요 안에 있는 요런 레버를 이렇게 돌려가면서 전압의 범위를 본 적도 있을 겁니다. 여기 지금 여러분께서 보시는 요 전압계도 이렇게 직류 전압 혹은 보이지는 않지만 교류 전압이라고 해서 레인지를 이렇게 범위를 바꿀 수 있게 되는데요. 내가 측정하고자 하는 최대값을 얼마인지 대략 안 다음에 이 레버를 최대값으로 놓고 우리가 전압을 측정할 수 있게 됩니다. 그렇다면 내가 이 레버를 바꾼다는, 즉 선택을 우리가 여러 개로 고를 수 있다라고 하는 것들은 어떤 동작 원리를 사용하는 걸까요? 그 원리가 바로 배율기가 되는데요. 여기 위에 있는 그림과 같습니다. 예를 들어 일종의 이런 거예요. 내가 만약에 어떤 전압을 재고 싶다라고 하면 그 전압을 재는 것이 만약에 여기에 9ohm짜리다. 그 다음에 여기에 99ohm짜리다. 그리고 여기가 999ohm짜리다. 그리고 여기는 9999ohm짜리다. 그리고 여기는 1ohm짜리가 하나 있게 된다면 맨 위에 있는 R1과 연결하게 되면 1대9로 나누기 때문에 총 10배의 측정 범위가 넓어지고요. R2로 놓게 되면 1대99니까 총 100배로 우리가 범위가 넓어지고, 자, 이렇게 하면 1000배, 이렇게 하면 실제로 10,000배까지도 되는 겁니다. 물론 이제 여기 R1, R2, R3, R4의 비율은 여러분께서 사용하는 기기마다 다르겠지만 기본적으로 이렇게 전압에 우리가 선택의 범위를
교체함으로써 이 전압계가 가지고 있는 측정 범위를 넓힌다고 하는 그 기본적인 메커니즘은 갖게 됩니다. 자, 이것을 우리가 영어로 한번 찾아볼 때는, 관련 자료를 찾아볼 때는 볼트미터 멀티플라이어, 자, 이렇게도 찾아볼 수 있는데요. 제가 지금 이런 그림으로 여러분께 한번 보여드릴게요. 영문 자료이기는 하지만 관련된 내용들이 다 이 원리를 이용한 기본 개념들을 설명합니다. 자, 여기 이제 왼쪽에 있는 거 역시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조금 확대해 보면은 이렇게 멀티플라이어라고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베이직 미터, 이것이 원래 이제 측정하고자 하는 거고, 멀티플라이어, 여기다가 우리가 배율기를 놓게 되면 전압의 측정 범위를 좀 넓힐 수 있다. 자, 이런 기본 개념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 두 번째 있는 그림도 사실 똑같아요. 멀티플라이어라고 해서 여기 RS, 그래서 저항인데 이건 이제 시리얼, 직렬로 연결된 저항이라는 영문 약호로 RS를 사용한 것 같아요. 자, 이런 개념들도 같고요. 역시 여기도 멀티플라이어 관련된 개념들도 같죠. 자, 오른쪽에 보면은 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우리가 전압의 측정 범위를 넓힐 수 있다라고 하는 개념까지 갈 수 있습니다. 요 아래 보면은 이제 관련된, 그것과 관련된 이제 퀴즈가 하나 이제 있고요. 여기 두 번째 그림도 위에 있는 것과 또 똑같은, 여기 이제 세 번째 있는 그림은 이제 전압 분배에 대한 내용인데, R1, R2, R3, R4를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놓고, V1과 연결했을 때는 R1, R2, R3, R4가 직렬로 다 연결되어 있어 저항값이 가장 큰 경우, V2는 중간, V3는 R3, R4, V4는 이렇게 하나 해서, 자, 이렇게 직렬로 연결해 놓고 저항의 합성 저항을 구하는 방법으로 역시 배율기의 원리를 설명한 것도 있네요. 자, 여기 그림도, 오른쪽에 보이시는 그림도 배율기의 원리를 저항 3개를 이용해서 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런 그림도 볼 수 있는데, 자, 이거는 이제 우리가 뒤에 설명할 일반적으로 분류기의 기호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자, 여기 있는 것이 이제 일종의 배율기에, 그래서 만약에 여기다가 저항이 6옴짜리를 놓고 그 다음에 1994옴짜리 멀티플라이어 배율기를 놓았더니 이렇게 전압의 분배가 20V가 가해졌을 때 0.06V 대 19.94V 이렇게 나눠졌다. 자, 이런 개념을 또 설명하고 있습니다. 역시 여기도 배율기에 대한 내용들도 이렇게 쭉 나와 있게 되죠. 역시 관련된 퀴즈. 자, 그리고 여기는 우리가 이제 직렬 저항에 대한 값을 또 계산하는 그런 공식들도 나와 있습니다. 여기 이제 공식들이 나와 있는데, 자, 이것들을 우리가 공식은 무조건 다 외우는 게 아니라 이런 기본 개념을 착안해서 이 공식이 어떻게 풀어지지라고 생각하면서 한번 천천히 써보시면은 아마 여러분께서 이해하시는데 도움이 될 겁니다. 역시 자, 기본적으로 이렇게 이걸 우리가 확대율이라고도 하는데요. 내가 얼마나 많이 넘길 거냐, 얼마나 많이 저항값을 크게 할 거냐, 뭐 이런 건데, 기본적으로 100배를 넘기고 싶다라고 하면은 전압계의 내부 저항보다 99배짜리 저항을 직렬로 연결하고요. 뭐 50배를 더 측정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이 전압계의 내부 저항보다 49배가 되는, 뭐 빼기 1, 그렇게 생각하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금 멀티플라이어, 우리가 확대하는 그 배수 빼기 1, 그리고 자, 여기다가 멀티플라이어 계산하게 되면은 전체 저항값 구할 수 있다, 뭐 그런 개념이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모두 다 여러분께서 이 그림이나 표현이나 언어는 조금 다르지만 다 지금 설명드린 바로 그런 내용들을 여기다가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른쪽에 보시는 요 내용들도 우리가 볼트미터, 전압계의 우리가 측정 범위를 넓히는 목적으로 사용하는 기본 개념에 대해서 모두 다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이것은 이제 예전의 형태를 이렇게 보여주고 있네요. 자, 그래서 여러분께서 이제 항상 공부하실 때는 기본 이론에 대한 개념들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이렇게 응용된 제품들도 이해할 수 있고, 이렇게 응용된 제품들 통해서 다시 또 이론을 한번 보시면은, 그것이 바로 이런 원리로 인해서 또 동작이 되는구나 라고 하면서 이론과 실제와 다시 이론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여러분의 지식의 두께가 더 두꺼워지시고 지식의 깊이가 또 더 깊어지는 그런 경험을 해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제가 배율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세요? 즐거우세요? 이 전기 공부가 어떤 때는 직접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좀 어려울 때도 있습니다. 자, 그래도 이렇게 하나씩 내용을 또 알아가다 보면은 조금 더 여러분께서 멋진, 그리고 더 훌륭한 기술자가 되는데 한 걸음씩 더 다가가는 것이기 때문에 지치지 말고 계속 해보죠.
저도 계속 여러분과 함께 호흡을 같이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